자, 교재는 243페이지. 자, 위법성입니다. 자, 기망행위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해요. 자, 이것이 과연 사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재산죄 일반론 그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이 불법의 의미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A라는 채권자가 있죠. 물품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채무자가 물건을 받았잖아요. 물건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A가 대금 달라고 자꾸 하겠죠. 대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A라는 채권자가 몰래 가져왔어요. 또는 때려서 뺏어왔어요. 또는 사기쳐가지고 뺏어왔고 공갈쳐서 뺏어왔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뺏어왔기 때문에 죄가 안 됩니까? 법치 국가에서 법은 왜 있습니까? 그렇죠? 내 물건 내가 갖고 오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도, 강도, 사기, 공갈. 그렇죠? 지금 그 사기죄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봐보시게 되면 자, 기망을 통해서 권리 행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망행위가 용인될 수 없는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수단을 써서 갖고 왔다면 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보도록 하죠. 이 판례들이 전부 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입니다. 1번 판례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런 말 나와 있죠. 2번도 토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자 뭐뭐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채권 채무 관계거든요. 3번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채권 채무 관계거든요. 자, 빨간색으로 1번에 처와 공모했다. 공모 동그라미. 2번에 기망 동그라미. 3번에 허위 동그라미. 부정한 방법 동그라미. 자, 4번에 말소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니까 채권자 아니겠습니까? 기망 동그라미. 자, 승소 확정 판결 받은 피고이니까 채권자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동그라미. 6번에 채권을 변제받을 방편이었다. 채권 관계 아니겠습니까? 기망 동그라미. 밑에도 보험금을 받을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채권 채무 관계 아니겠습니까? 과다 동그라미. 9번, 8번도 잔금 지급 능력 없이 뭐 했을 때 기망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채권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 더 볼 것이 자, 6번 우리 앞에서 봤는데 전부에다가 밑줄 그시고 공제한 나머지가 편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편취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자, 되셨죠? 다음 페이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9번도 잘 나옵니다. 9번 체크하시고요. 근저당권자인 대리인 피고인. 근저당권자니까 채권자 아니겠습니까? 자, 위조 동그라미. 이 사기죄가 된다. 당연히 근저당권이 유효하겠죠. 그쵸? 그래야 진정한 채권자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채권자를 할지라도 그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정본을 교받았다고 했을 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기죄가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당연히 근저는 유효하죠. 자, 이 10번도 잘 나옵니다. 역시 빨간색으로 뭐 위조했다든 등, 위증을 교사했다든 등, 기망했다든 등 이런 말 쓰게 되면 전부 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교재 그 마지막 판례 보시게 되면 뭐 자주점이요, 뭐 타주점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건 민법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이 자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갖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를 하는 것인데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위조다, 위증교사다 이런 말들 나오면 죄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죄수 관계 보겠습니다. 자, 이 죄수 관계는 우리 죄수론 할 때 배웠는데요. 우리 총론 시간에 빨간색으로 수인 동그라미, 각 밑줄, 각각 밑줄. 그러면 죄가 검은색으로 피해자별로 한 개씩 죄가 되죠. 근데 관리수가 수개가 아니라 하나의 관리수입니다. 하나의 동업체였다면 피해법이 똑같기 때문에 포괄일죄다 이런 말 받으시고 그래서 1번도 잘 나오고 2번도 잘 나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이 판례 별표입니다. 총론 시간에 나오는 판례인데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안 된다. 이 판례 할 때 나와요. 자, 일단 세 번째 줄까지는 끊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금원 편취 목적으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속였다. 그리고 7억 원을 받아서 을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아니하고 2억 3천을 빌리면서 농의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다 그릴게요. 갑이 있습니다. 을이 있죠. 이 갑이 이 부동산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 적으세요. 이 갑이 사기치겠죠. 을에게 사기를 칩니다. 기망행위를 하지. 이 기망행위인데 어떤 기망행위를 하냐면 이런 내용의 기망행위를 해요. 을에게 당신의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 설정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속여요.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 부동산 갖고 있지 않느냐.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앞으로, 당신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해주겠다.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해주겠다.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을이 착오를 일으키지. 그래서 갑이 을에게 7억을 빌려줍니다. 7억을 줍니다. 아시겠어요? 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을에게 해주지 않아요. 을에게 근저당권 설정 듣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켜요. 갑이. 그래서 갑이 은행, 농협이죠. 농협에 가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거죠. 담보 잡히는 것을 이제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농협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행위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갑이 을에게 당신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 해주겠다 했는데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을에 대해서 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기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을 앞으로 해준다 했는데 돈을 받았으면 해줘야 할 타인 사무처리자 있잖아요. 타인 사무처리자인데 을을 배신 때리고 농협 앞으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요? 이거는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배임죄? 을에 대한 배임죄. 자, 을에 대한 사기가 되는 것이고 을에 대한 배임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갑이 을에게 1억 7억 빌리면서 을 앞으로 해줬다면 어떤 죄도 안 돼요. 근데 을에게 사기쳤고 또 을을 배신 때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뭐다? 상경실경. 아니, 사기가 먼저 있잖아요. 사기가 먼저 있고 배임이 나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보호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흡수가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피해자 명의라고 했잖아요. 피해자 명의로 해주지 않고 지금 제3자 명의로 해줬잖아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임무위배했다.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배임죄가 되는 것이고요. 피해자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편취했으니까 이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따로 있고 지금 배임 따로 있죠. 마지막에 별죄가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됩니다. 이 판례는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판례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꼭 좀 받으시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타죄와의 관계 보도록 하죠. 자, 횡령죄와의 관계인데요. 자기 점유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타인 재물을 기망했다라고 했을 때, 기망했으니까 사기죄 될 것 같아 보이고, 이게 타인 점유가 아니고 자기 점이잖아요. 이게 자기 점이라니까요. 자기 점이니까 횡령죄만 되는 거예요. 사기 돼야 안 돼요? 사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게 자기 점이니까. 타인 점유가 되어야지 사기가 되거든요.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안 되니까 자기세 묻히시고 횡령죄만 밑줄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판례도 무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처럼 사기죄도 되고 뭐 상경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올라갑니다. 배임죄와의 문제. 타인 사무처리자가 본인을 기망해서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개의 행위였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요것을 볼 텐데, 요 맨 밑에 봐야 되겠네요. 자, 신형 협동조합 전문 사건, 별표를 치시고. 자, 두 번째 끊으시고, 사실관계죠. 신협 전무갑이, 전무갑이, 자, 전무갑이니까, A라고, 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무입니다. 조합의 직원을 기망했다. 직원이 있네요. 우리 이 직원이라 한번 해볼게요. 기망해서, 자, 기망했어요.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조합에 수억 원의 손을 끼쳤어요. 자, 착오를 일으켰죠. 그래서 조합 직원이 예금을 어떻게 했어요? 예금 인출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했다. 금원을 교부했어요. 이 사람이 금원을 취득을 했죠. 자, 그러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기망해서 돈을 뺏어갔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사기죄가 되는데 이게 전무가 조합 직원을 속였잖아요. 결국 돈을 받게 되면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돼요? 회사에게, 농협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뭡니까? 조합 전무는 뭐죠? 타인 사무처리자 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합에 손을 끼쳤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한 개의 행위입니까? 두 개의 행위입니까? 한 개의 행위죠. 분명히 전무는 한 번 사기쳤잖아요. 한 번 사기쳤는데 이게 사기와 동시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상계니까 상상적 경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판례 보시게 되면 이건 사실관계까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망했다, 손을 끼쳤다 라고 했을 때 요것들이 각각 뭐가 돼요? 사기가 되고 배임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사기죄 밑줄짝, 업무상 배임죄 밑줄짝, 이게 한 개 행위다 했기 때문에 여기 상상적 경합이다. 근데 이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업무상 배임이든 단순 배임이든 간에 똑같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역시 상경처리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것도 횡령죄 판례네요. 요 중간에 있는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서 끊어버리시고 갑이 을로부터 부도가 예상되는 2천만원 상당의 수표 한 장을 할인 의뢰받고 병에게 지시하였다. 이걸 지우고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갑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을이 있네요. 자, 갑이 여기 있고요. 자, 을이 갑에게 어떻게 했어요? 어음 할인 이거를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 어음이 이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인 거예요. 근데 이 어음을 이 갑이 보관 중인 거예요. 이 어음을 이 사람이 보관 중인 거예요. 이 보관 중인 어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기망을 했어요. 이 병이 착오를 일으키겠지. 그래서 이 병이 갑에게 얼마를 주었는가 하면 여기 나오죠. 2천만원짜리 이 수표인데 이자를 뺀 나머지 1850만원을 줬어요. 1850만원을 갑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갑이 요 돈을 갖고 있으면 보관 중이잖아요. 갖고 있으면서 요 돈을 이렇게 임의로 소비를 했던 거예요. 이때 갑의 죄책은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어떤 죄가 되겠습니까? 갑죄가 몇 개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을이 갑에게 어음 할인을 의뢰했는데 어음 할인은 뭐예요? 어음을 할인해서 팔라 이거야. 할인해서 팔라. 내가 그때까지 줄게. 그러니까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인데 갑이 이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을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악의예요, 악의. 이 어음이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인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상대방을 믿게 하고 이게 10% DC에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1850만 원이니까 얼마인가요? 몇 프로를 DC해 준 건가? 어쨌든 DC해서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사기가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한 사기? 병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받았으면 이 돈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을의 돈이 있기 때문에 을에게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함부로 써버리게 되잖아요. 이건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횡령이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한 횡령이 되는 거예요? 을에 대한 횡령이 되는 거죠. 피해자 병 따로 있고 을 따로 있고 두 개는 경합범이 된다. 경합범이.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제가 지울게요. 자, 보시죠. 갑이 을에게 부도가 되는 2천만원 수표 한 장을 할인료를 받고 병에게 주면서 분명히 결제될 거야. 그럼 부도 안 돼. 그러니까 할인해 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선이자 뺀 나머지 1850만원을 주고 보관하던 중에 썼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랬을 때, 자, 제3자 기망했다. 기망 뭐? 사기죄. 그 할인금을 소비했다. 뭐? 횡령죄. 피해자 다르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는 사기죄 하나, 위탁죄는 횡령죄 하나, 경합범. 아시겠죠? 자, 밑에 판례 볼까요? 다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되었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를 기망해서 그가 보유하고 있던 그 대가를 빨간색으로 어떻게 했대요? 다시 편치 동그라미. 에? 다시란 말 쓰고 있잖아요. 여기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기죄가 되지 뭐예요? 사기가 되죠. 하거나 그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은 중에 횡령하였다면 그럼 횡령 동그라미.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다시 편취했거나 사기. 횡령했거나 횡령. 그러니까 별도로 새로운 사기가 되거나 새로운 횡령이 되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기 하나. 그러니까 사기 더하기 사기. 또는 사기 더하기 횡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합범 처리가 된다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화죄 가볼게요. 자, 통화죄, 우리 그 총론 시간에 볼 텐데요. 자, 통화죄하고 사기죄는 보호법이 다르죠. 통화죄는 사회적 법이고 사기죄는 개인적 법이잖아요. 그래서 자, 빨간색 들으시고. 자, 위조통화를 행사, 밑줄자, 뭐가 돼요? 위조통화 행사죄가 돼요. 요거는 사회적 법이겠지? 불법 형되겠으니까 이게 사기란 말이야, 사기. 응? 아니, 위조통화니까 이것이 가짜잖아요, 가짜. 가짜 갖고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불법 형되겠으니까 이 사기지. 그래서 두 개의 죄가 다 되는데 양죄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양죄가 여기 실체적 경합이다. 실체적 경합. 아시겠습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경하면 틀려요. 그 다음 빨간색으로 위조사문서 행사죄, 그 다음에 사기죄, 역시 실경. 그러니까 상경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 실체적 경합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 판례 두 가지 A급 판례이고요. 자, 밑에 판례도 A급 판례죠. 자, 사기 도박은 사기죄입니까? 도박죄입니까? 아니면 두 개 다 듭니까? 판례가 사기죄만 된다. 사기죄만. 도박죄 안 돼요. 왜 도박죄가 안 되는 건가요? 도박죄는 우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기 도박은 우연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패를 갖고 장난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 2번 보세요. 사기죄의 착수는 기망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기 도박에서는 언제 착수인가? 여기 밑에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을 때가 바로 뭐예요? 참가 권유했을 때 이때 기망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때 착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3번도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이때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착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여기 정상적인 도박을 했다고 하네요. 정상적으로 도박을 했으면 이것이 도박죄입니까? 도박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사기의 수단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도박죄만 된다 이거예요. 사기죄만 된다 이거예요. 도박죄가 안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전부 다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2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2번이 제일 많이 나왔고 1번도 나왔고 그 다음에 3번도 뭐 나왔습니다. 전부 다 받으시고 자, 불법원인 급여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점 나와 있네요.
여기 예를 보시게 되면 매음의사 없이 매매 응할 것처럼 가정하면서 이 돈을 받고 튀는 거. 이 매음료가 바로 뭐예요? 매음료가 불법원인 급여. 불법원인 급여입니다. 즉 상대방을 기망해서 불법원인 급여하게 했을 때 튀는 거.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판례가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피수익자를 기망해서 불법원인 급여를 하게 하였을 때 사기가 된다. 그 밑에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박하기에, 이 도박이 뭐예요? 불법원인 급여죠. 돈을 빌리고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안 갚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기출문제 받으시고 살인 청부 대가가 나와 있고 역시 사기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소송사기. 자, 소송사기, 이 삼각사기 일종이다라고 했고,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법원이지만 피해자는 상대방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이 소송사기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찾아보시면 이 그림 뜹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원고가 있죠. 법원이 있죠. 그 다음 상대방 피고가 있어요. A가 법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A는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러면 법원직 공무원이 이 소장을 접수하겠지. 법원직 공무원이 소장을 접수했고, 그 중에 부본, 복사본을 B한테 송달해요. 송달. 그래야 피고가 그 내용을 알겠지. 그렇죠? 송달해서 B가 그 내용을 받아보겠죠. 그럼 B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B가 법원에다가 답변서라든지 준비서면을 제출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허위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만약 허위라면 B가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법원이 이제 공판을 열겠지. 공판을 열어서 누군가의 손을 들어줄 거예요. 그게 사기꾼의 손을 들어줬다. 즉 사기꾼이 A라면 A의 손을 들어줘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이때 사기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피해가 누가 보는 건가요? 피해는 B가 보는 거죠. 재산상 피해자는 B인 거예요. 두 번째, 처분행위자. 이 승소 판결이 처분행위인데 착오를 일으키는 사람도 법원이고 착오에 기한 승소 판결 처분행위를 하는 것도 법원인 거죠. 그렇죠? 근데 법원은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손해는 B가 나는 거지. 그래서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법원이지만 피해자는 소송 상대방이 된다. 이게.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 A가 사기꾼일 수 있고 B가 사기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A가 사기꾼이라면 허위 소를 제기할 때 이때 착수가 되는 것이고 B가 사기꾼이라면 허위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을 때 여기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 사기를 치는 것은 원고도 사기칠 수 있고 B도 사기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체를 보시게 되면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된다. 자, 빨간색을 드시고 원고 동그라미, 피고 동그라미, 피고도 된다. 피고 어떨 때 됩니까?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하거나 위증시키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기망했을 때 그때 사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고 피고 다 돼요. 자, 됐죠? 자, 기망행위를 볼게요. 자, 소송사기를 처벌한다 했을 때는 툭하면 다 소송사기 처벌하면 누가 겁나서 소송하겠어요? 민사재판제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은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소송사기가 되려면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든지 증거 조작이라든지 위증교사라든지 이런 적극적 사실을 썼을 때 기망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이를 쉽사리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소송사기 인정할 때 신중을 가하겠다. 신중성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자, 여기부터 찍어볼게요. 객관적 명백하고 피고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 이때 요거 1번 요거 이거나
증거 조작, 동그라미 2번, 요거 이거나, 이거나 할 때에 그게 소송 사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라면 섣불리 위조로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2번도 잘 나와요. 증거 조작이라 하는 것은 처분 문서 등을 만들어내거나 거짓으로, 동그라미 1번,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거나, 동그라미 2번, 이런 것처럼 객관적 제3자적 증거 조작을 말한다. 아시겠어요? 객관적 제3자적이지 주관적이 아니에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처분행위는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 처분행위에 대신해서 가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 아니할 때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 자, 무권한자, 그 법원이 누구를 상대로 무권한자에 대해서 하거나 허무인, 사망자, 공모자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는 이게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닌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됐어요? 자, 이른바 소송 사기에 있어도 법원의 재판은 처분행위에 가름하는 것이다. 이 재판은 뭐다? 처분행위에 가름하는 것이다. 이거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따라서 그렇지 아니하다 세모. 그랬을 때는 이것이 사기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소송 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 직접 해도 되지만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도 돼요. 간접 정보 형태로 된다. 이건 총론 시간 나오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세 번째 끝에 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으로 하여금 이 병이 바로 뭐예요? 제3자인 거예요. 제3자를 통해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을 때 그것이 간접 정보 형태의 뭐다? 소송 사기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사기가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소금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소금의 원인 관계가 빨간색으로 소멸했대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해서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소재기지, 소재기. 소멸했으면 소를 제기하면 안 되는데 강제집행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때 사기가 되는 것이다. 밑에 소멸되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 정본을 갖고 있음을 이 기회로 해서 또다시 강제집행을 해버렸다면 사성사기가 되는 것이다. 3번에 가계수표 발행인이 그 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알면서 허위로 잊어먹었다. 허위로 분실했다. 분실 안 했는데 허위로 분실했다고 해서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 공시최고 신청이라는 것이 바로 실행착수거든요. 실착을 하고 빨간색으로 채권 판결 미출자. 이게 바로 뭐예요? 기수가 되는 거지. 받아버리면 사기가 되는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위 동그라미, 허위 동그라미, 허위 동그라미, 허위 동그라미. 자, 됐죠? 그리고 공시최고 신청, 공시최고 신청, 공시최고 신청, 공시최고 신청. 다 뭐예요? 착수. 실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안 적을게요. 빨간색으로 채권 판결 밑줄, 채권 판결 밑줄, 채권 판결 밑줄, 채권 판결 밑줄 하면 뭐가요? 전부 다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 무지 잘 나와요. 그러면 이 채권 판결이라는 게 뭔데? 이 채권 판결이라는 게 뭔데? 라는 거죠. 이퀄 적으세요. 분실, 도난, 수표, 소지자의 권한을 배제시키는 판결. 권한을 배제시키는 판결. 자, 수표나 어음수표는 정당한 소진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정당한 권한 있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분실된 거, 도난된 것을 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은행에 가서 돈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없애버리는 것, 그 어음수표의 권한을
없애버리니까 휴지 조각 만들어버리는 거. 그 재권 판결입니다. 한자를 이렇게 쓰죠. 우리 가감승제할 때 그 제자입니다. 권한할 때 권자. 권한을 제하는 판결.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노트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공식체고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노트는 몇 페이지인가요? 124페이지. 124페이지 일을 참조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채무자가 있죠. 여기 B 채권자가 있어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물품을 공급을 했는데 A가 물품을 받았으니까 어음수표를 끊어줍니다. 됐어요? 어음수표를 끊어주고 이 어음수표는 위조변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B가 어음수표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B는 어음채권의 어음수표의 정당한 소지자인 거예요. 정당한 소유자. 그런데 A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음수표가 아깝거든요. 왜? 돈 나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A가 법원을 상대로 나 어음수표 얼마 전에 발행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최고 신청을 하는 거야. 공시최고 신청. 그러니까 분명히 끊어줬잖아요. 근데 끊어주지 않았고 이건 잊어먹은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먹은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공시최고를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 사기는 시작되었다. 라는 거예요. 사기죄의 착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시최고가 뭔가요? 공시최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이 공시최고라고 하는 것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서울신문을 요즘 잘 안 볼 텐데요. 옛날 그 고시생들 공부할 때 그 고시원에 보면 반드시 보아야 하는 신문이 그 서울신문이었어요. 그 서울신문 하단부에 보면 박스 광고가 나가는데요. 그 박스 광고에 보면 서울중앙지법 뭐 해가지고 막 쫙 나가고 있어요. 거의 공시최고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음수표 발행인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분실했다고 하더라. 이 어음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고하라. 한 달 내에 신고하라고 최고하는 거야. 최고. 독촉장. 아시겠습니까? 공시하는 것을 최고한다.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한 달 이후에는 그 어음수표의 권한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최고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 법원이 공시최고를 합니다. 뭐 서울신문에 내든지 법원 게시판에 내든지 공시최고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을 왜? B는 그런 걸 모르겠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서울신문 볼 겁니까? 뭐 인터넷 들어갈 겁니까?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법원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공시 재권 판결을 때려버려요. 재권 판결이 뭐다? 여기 나와 있죠. 신청인의 이익이 되도록 권리관계를 소멸시켜주는 판결을 재권 판결을 하면 이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어음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갔다 할지라도 그 어음수표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A는 그만큼의 돈을 취득하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기, 전형적인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됐어요? 자, 그래서 교재 가보시게 되면 보세요.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 관계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받겠다고 돈 다 받았으니까 약속음의 원인 관계 소멸됐다는 말은 어음에 기재되는 돈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을 것도 없는데 정번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에 대해서 또다시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영수증 끊어주는 거 있잖아요. 영수증 끊어주는 거 그 영수증을 갖고 꼭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지하고 있지 않고 끊지 않고 하면 이렇게 사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 울면서 두 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요. 자, 이런 판례들 쭉 받으시고요. 자, 사기가 안 되는 거. 자, 민법에 가보면 민사소송에 가보면 당사자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당사자주의,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 자신이
그 변론에 드러내서 그래야 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 싸움이죠. 그래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송에서 지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두 번째 줄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진술하지 않았다. 그럼 패소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줄까지 끊으시고 앞에서는 봤어요. 증거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제3자적 증거 조작을 말한다. 그치? 객관적 증거 조작을 말한다 그랬죠? 따라서 일방적인 권리 주장을 통고서를 작성하여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했다라고 했을 때 이 일방적이라는 것이 이퀄 이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이것은 증거 조작이 아니다. 요 판례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3번 전 대표이사 을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자, 기부금 납부 세무. 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어음을 발행 교반하였는데 이 어음이 분실되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재건 판결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유일하게 재건 판결 판례이면서 유일하게 죄가 되지 않는 판례. 그것이 이 기부금 납부인데요. 이 기부금 납부는 여기 바로 무효사유다. 무효사유. 기부 나오죠. 기부금 증여 계약은 금전적 대가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음금 지급할 수 청구할 수 없음이에도 증거가 유효하다고 봐서 유죄로 한 판결에 위법이 있다. 즉 이것은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뭐다? 이것은 무효사유다 이 말. 이기 때문에 채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성은 떨어지는데 이 채권 판결 때문에 떨어지는데 그 앞에 이제 나와 있던 채권 판결 여기 전부다. 그렇죠? 전부 다 요 판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하고 이 판례의 유일한 예외가 이 골프장 사건 판례인데 이것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이거 한번 받으시고요. 이 판례가 예외적 판례다고요. 예외적으로 사기가 안 되는 판례. 자, 4번 기한이 미도래되었네요. 미도래가 된 것을 빨리 달라. 빨리 즉시 달라라고 하는 지급 명령 청구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 왜? 이건 왜 안 되는가요? 사기가? 이건 기한이 미도래됐지. 채권은 진정 채권이죠. 진정한 채권. 거짓 채권, 허위 채권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채권이지. 채권인데 기한만 미도래됐을 거예요. 좀 빨리 좀 달라. 나도 급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기가 되지 않는다. 자, 화해 파란색 세모. 밑에 화해 세모. 화해는 사기 안 돼요. 이 재판상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효과가 확정 판결과 이것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재판에서 화해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를 해줘요. 즉, 이것은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소송 중에 당사자 쌍방이 그 권리 주장을 서로 양보해서 소송을 끝냅시다고 하는 것이 이 재판상 화해인데 이것은 그 내용이 실제 법률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사기로 볼 수가 없다는 판례가 됩니다. 역시 두 가지 받으시고 그냥 외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보시게 되면 권한 없는 자 세모 사기가 안 된다. 왜요?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풀었잖아요. 여기 앞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여기 그 재판은 처분행위에 가름하는 정도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재판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무권한 자, 허무자, 공모자 이런 사람들은 그 처분에 가름하는 내용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번 판례 잘 나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사기가 될 수가 없다. 요 기출문제 권한 없는 나와 있지? 사기 안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자가 누구예요? 그자가 누구예요? 파란색으로 실제하지 아니한 자 세모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처분에 가름하는 내용이 흐르기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 사망 세모 안 된다 이거. 공모자 안 된다 이거. 밑에 공모자 안 된다 이거. 그건 그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여기 B가 누구라고? B가 실제자이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권한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하지 않는 자이거나 허무인이거나 사자, 무권한자, 공모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 법원이 아무리 판결을 내줬다 할지라도 이 판결 효력이 이 처분의 이 B가 이 허무인, 무권한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원이 아무리 승소 판결을 내줬다 할지라도 이것이 처분에 의해 가름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보시죠. 그래서 사망자 이런 것들 다 배워두시면 돼요. 기출문제도 가보시게 되면 사망한 자, 사기 미수, 사기 자체가 안 돼요. 자, 11번도 세 번째 그 부동산 진정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 할지라도 사기 안 돼요. 전부 다 나오잖아요. 공모할 때 안 된다고요.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끝에 줄 위 명의자와 공모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그렇죠? 공모자 공모해서 명의자와 공모해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했을 때 처분에 가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